2012년 6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재위 60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주빌리 행사가 진행되던 날이었죠. 그런데 그때 내 아이의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 CCTV를 분석했지만 어떤 흔적도 없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한 여성. 수사 결과는 가출이 아니다 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생존 신호도 남기지 않은 채 결국 수사는 종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죠. 그런데 말이죠. 11년이 지난 얼마 전 2023년 12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의는 이루어졌다. 범인을 검거했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실제 영상과 함께 전하려 합니다. 오컬트 스토리 11년 미제 사건, 사라진 증거를 찾는 자, 더 메머드 오퍼레이션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오늘은 한 의문 속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패디 오하라. 그에 대해 좀 전해보면 조직 범죄에 연관이 되어 있었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한 남성이었죠. 사실 친구도 없고 그저 떠돌이처럼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며 조용히 살아야 했던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2020년 12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자신의 집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사는 오스먼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급격히 친해졌고 함께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당구도 치며 강아지 산책도 즐겼고 또 범죄자들끼리 하는 차량 탈취, 이런 범죄 행위까지도 함께 했었죠. 말 그대로 세상을 다 가진 듯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오스먼트는 자신이 만약에 여자라면 패디 오하라와 결혼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칭찬할 정도였죠. 그런데 2022년 7월 이후 패디 오하라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절친한 친구, 그렇게 사귄 오스먼트를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11년간의 미제 사건의 범인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 오스먼트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경찰에 체포된 것이었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11년 미제 사건의 범인은 오스먼트였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영국 브리스톨 출신의 클레어 홀랜드, 당시 32세였습니다. 그녀는 2012년 6월 6일 오후 11시 15분경 세인트 니콜라스 거리에 있는 시머스 오도넬스라는 하나의 펍집에서 그곳에서 나온 이후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녀에 대한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꽤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가 엘리자베스 여왕, 바로 다이아몬드 주빌리에 대한 행사가 있던 날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목격 제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죠. 결국 수천 개의 CCTV를 뒤져 마지막 행적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6월 6일 낮에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현금 인출을 위해 3시 12분경 한 곳에 모습을 나타낸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땐 비를 피해서 앞서 말씀드린 시머스 오도넬 펍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죠. 4시 16분쯤엔 약 6분간 나와서 한 남성과 통화를 하고 여동생과 전화를 한 기록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펍에서 6시 30분쯤 또 나와 옆에 있는 한 마트에 들려 쇼핑을 했고 그 이후 다른 펍을 향해 간 사실도 확인됐죠. 마지막 목격은 밤 9시 32분경 다시 시머스 오도넬 펍으로 들어오는 모습까지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분명 6월 6일의 행적입니다. 마지막 행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6월 6일 밤 9시 30분 처음에 갔던 펍으로 들어갔다 정도만 알 수 있었죠. 수사 당시 점원에게 기억이 나느냐라는 질문을 해봤는데 그 여성이 우리가 마감 시간이었던 밤 11시 15분까지 있었다 라는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최종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적,
클레어는 6월 6일 밤 11시 15분에 시번 오도넬스 펍에서 나왔던 겁니다. 당시 경찰은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CCTV 모습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버사이드 근처 분수대 방향으로 이동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주변의 CCTV 1000시간 정도를 확인해봤는데 그 어디에서도 그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클레어는 6월 6일 밤 11시 15분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어깨까지 오는 갈색 머리, 작은 체구, 백인이었으며 검은 바지를 입고 반소매 검은 상의와 회색 티셔츠, 그리고 크림색의 어떤 캐리어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발적인 가출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실제 그녀의 집을 확인해본 결과 이 날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계획도 전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실종 전에도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살아가는 계획에 대해서 늘 행복하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용의자는 과연 없었을까요? 클레어가 실종된 직후 주변 사람들은 한 남성을 떠올립니다. 바로 오스먼트였죠. 오스먼트와 클레어는 무슨 사이였을까? 사실 이들은 전 남편, 전 부인 관계, 바로 혼인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2008년 처음 만났고 2년이 지난 2010년 아이가 태어나며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술을 되게 좋아했던 클레어와 오스먼트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클레어가 출산하고 며칠 뒤에 가정폭력 혐의로 오스먼트가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당시의 정부는 이들이 아이를 완벽하게 키울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 있던 아이들을 위탁보호소에 맡기게 됐고, 그 이후엔 친척이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오즈먼트가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클레어, 네가 경찰을 불러서 아들을 만날 수 없게 됐잖아 라며 계속적인 폭력을 가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당시 사회복지사 데비 위클리프는 이런 기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즈먼트가 클레어와 말다툼만 있으면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냐라는 질문을 클레어에게 던졌더니 사실 오즈먼트는 술만 먹고 화만 나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어떨 땐 목까지 졸라서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다 라는 말도 했었죠.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오즈먼트. 화가 나기 시작하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침대에다 소변을 보고 이거 치워 라고 하기도 하고, 자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 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종 당일날 클레어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클레어가 조금 있다가 오즈먼트를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억이었죠. 맞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CCTV상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6분의 전화통화의 대상은 바로 오즈먼트였습니다. 그럼 그날 펍에서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오즈먼트였죠. 사실 이들은 이 이전에 이미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폭력 때문이었죠. 그렇게 클레어는 다른 남자를 만나 4번째 아이까지 낳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오즈먼트는 아이 문제를 얘기하며 종종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종 6개월 전부터 클레어 자체가 점차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만난다라는 얘기를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용의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전 남편 오스먼트만 한 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스먼트에게 클레어 만났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아니, 만난 적 없다, 만나기로 했는데 나오질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많은 의구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색도 해보고 조사를 해봤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나오는 하나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추측뿐이었죠. 그녀가 남긴 기록은 실종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오스먼트를 만난 적은 없고 전화통화만 간간히 했다 정도, 그리고 사라진 날 밤 친구에게 클레어가 오스먼트를 만날 거다라는 말만 했다는 것, 그리고 클레어가 펍을 떠날 당시에 집 키도 없고 핸드폰도 정확히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돈을 얼마나 가진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정보가 전부 다였습니다.
오스먼트를 조사해봐도 만난 적 없다라는 말만 하고 어디에서도 법의학적 증거, 혈흔이라던가 혹은 다른 DNA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예 없었죠. 만약 클레어가 사망한 거라면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살아있다면 그런 생존 신호도 아예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 자체가 증발해버린 사건이 된 겁니다. 증거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렇게 수사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어떤 제보도 없이 2014년 실종 사건으로서 종결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내 아이의 엄마,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전 남편 오스먼트.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수사 종결, 말 그대로 실종. 기다릴 수 있는 건 만약 사망했다면 시신이라도 나타나길 정도의 기대였죠. 하지만 시간이 1년 지나도 어디서도 클레어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2023년 12월 현재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2019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실제 통화 기록입니다. Yeah, it's not a good look for me. What do you mean it's not a good look for you? It's not a good look for me. 지금 이 목소리는 오스먼트입니다. 오스먼트가 2019년에 999라는 데다가 전화를 해서 교환원에게 내가 사실 살인사건의 범인이다, 자수하고 싶다라는 말을 갑자기 남깁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는데 그걸 신고하는 바람에 내 아들을 뺏겨서 그 아들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이 여자가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다, 다시 빼앗아오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녀를 죽였다라는 충격적인 자백이었습니다. 무려 7년이 지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걸까요? 이렇게 자백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2019년 7월 28일 새벽 4시 5분 경찰이 출동합니다. 바로 검거를 위해서였죠. 그 체포 장면, 실제 영상입니다. My son taken off of us Right. for social services. Yeah. So I did the wrong thing really, but I'm admitting to it now. 체포 장면이 나온 이 바디캠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인 거 아닌데 사실 죽이라고 내가 준비시켰어요, 라는 말. 나 이미 지쳤고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젠 좀 그만 좀 하고 싶어요. 죽인 거 맞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교환원에게 얘기한 듯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을 빼앗아 간다는 걸 알고 내 아들을 찾아온 것 뿐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해 자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던 오스먼트. 그렇게 그는 2019년 클레어에 대한 살인 혐의로 검거가 되었죠. 그런데요, 법정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술 취해서 헛소리한 건데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기분도 안 좋고 꿀꿀해서 술에 취해서 아무 얘기나 막 뱉은 거예요. 내 전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냥 한 얘기입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해버립니다. 당연히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죽였다면 범행 방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신을 어디다 뒀다면 그 시신의 위치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자백만 남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자백마저도 번복을 했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오스먼트는 다시 풀려나게 되죠. 그렇게 모든 게 다 끝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 7월 살인 혐의로 다시 잡혔습니다. 바로 10년 전 실종된 클레어 홀랜드의 살인 혐의로 오스먼트가 다시 검거된 겁니다. 당시 에이보넷 서머셋 경찰의 주요 범죄 수사팀 책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한 건의 내용으로 기소를 했고 수집된 모든 증거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끝에 그를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죄를 물 수 있는 증거가 잡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얘기를 하고 번복하고 나서 시간이 무려 3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다시 검거된 사람. 물론 이때도 자기는 아니다 라고만 발뺌을 했습니다. 무리한 체포고 무리한 재판이다를 주장하고 있었죠. 만약 정말 재판이 시작되고 무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다시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상 그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2022년 8월 4일 그는 영국 브리스톨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증거가 있냐? 그녀가 정말 죽은 게 맞냐? 뭐 시신도 없고 현재 죽었다라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살해한 방법이나 도구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살인범으로 모느냐라는 뻔뻔함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그동안 오스먼트에 대한 이야기 거의 11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클레어의 시신은 발견되지가 않은 상태죠. 어떻게 놓고 보면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을 2019년에는 못했는데 2022년에 가능해진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DNA 같은 법의학적 증거가 새로 발견돼서 그랬던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함께 살았던 전 부부 사이였습니다. DNA가 나온다고 해서 처벌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혈흔 같은 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혈흔이 굉장히 방대한 양이어야만 합니다. 조그만 혈흔들은 그냥 코 피 흘렸어요. 옛날에 가정폭력 때 잠깐 때렸는데 그때 나온 피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소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니 말이죠. 과연 그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고 법의학적 증거가 없는데 클레어를 살해한 거는 오스먼트가 맞다. 이걸 얘기해준 사람이 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다. 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스먼트는 2012년 브리스톨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비운 뒤 클레어 홀랜드를 살해한 거다라는 결론이었죠. 과연 이 증언을 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 바로 이 남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00m 옆에 살고 있던 친구,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에게 오스먼트가 했던 이야기, 내가 클레어를 죽였어. 그리고 브리스톨에 있는 에이본머스 부두에서 강으로 다 던져버렸어. 처음에 죽일 땐 목을 졸라 죽였지. 질문을 했더니 내 아이랑 갈라놓아서 화가 나서 그냥 죽여버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단순 증언입니다. 증거가 되려면 저 말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스먼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제일 믿었던 친구가 자기가 살인마라는 내용을 듣고 자기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냥 증거도 없이 그냥 말로 들었으니까 떠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백 영상 및 녹음이 존재했습니다. 11년간 도망쳤던 그 괴물,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에 의해서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그렇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신이 믿었던 친구 패디 오하라,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2019년 자수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번복을 해 다시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오자 당시 경찰국은 많은 고심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얘 분명히 범인 맞는데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느낌. 클레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 실현해야 된다. 그가 범인이 맞는데 자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상부에다 허가를 받게 됩니다. 잠복 경찰 투입이었죠.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패디 오하라는 자신의 모든 신분을 감춘 채 비밀 요원으로서 그의 옆에 붙어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라포를 형성하기 시작하죠. 친밀감입니다. 자신의 자체도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조직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허구의 내용들을 계속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살인마와 함께 당구를 치고 그 살인마의 강아지를 함께 산책시키며 친구가 점차 되어간 20개월간의 매우 위험한 작전 수행이었습니다. 당연히 얘기를 해주지 않았죠. 신뢰를 얻기 위해 가짜 범죄 계획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정부 당국과 이야기가 된 바로 트럭 탈취 사건, 이것도 다 만들어진 내용.
실제 범죄가 아니라 범죄인 양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상부의 지시로서 만들어진 계획. 앞서 말씀드린 더 메머드 오퍼레이션 맘모스 작전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오스먼트. 정말 자기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친구다. 자기가 만약 여자라면 그와 결혼을 하겠다 라고 말할 만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왜냐? 우린 함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니까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무려 1200시간이 넘는 비디오와 오디오를 전부 수집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16번이나 자백을 하죠. 어떻게 죽였는지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너무 화가 났고 아들조차 다른 가정에 재혼을 했기 때문에 뺏길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분노해 그녀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 셰프로서 일을 했는데 칼을 매우 잘 썼다라고 자랑하면서 피해자의 몸통에다가 하나씩 대보며 관절을 확인했고 그렇게 끔찍하게 시신 훼손까지 한 뒤 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신도 없어. 법의학적 증거도 없어. 그리고 절대 그 시신은 떠오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했고 범행 도구부터 옷까지 전부 태워 없애버렸다.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 이제 너랑 나랑은 함께 이런 무거운 이야기,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야 서로. 이제 함께 같이 오랫동안 재밌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선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패디 오하라는요, 경찰관으로서도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범죄 행위를 같이 할 때 미리 상부에 보고하고 작전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그건 괜찮았는데 실제로 오스먼트와 함께 다니다 보면 그의 그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동조할 수는 없지만 지켜봐야 했던 그 마음들을 나중에 전했죠. 오스먼트는 갑자기 술만 먹으면 분노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강아지를 발로 차거나 수집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사람들을 죽이겠다, 때려 눕히겠다 수없이 위협을 했고,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무기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분명 경찰관으로서 그걸 막고 말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20개월이 매우 끔찍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20개월이 넘는 모든 내용, 모든 자백은 완성됐습니다. 결국 그는 2022년 8월 2일 구속 기소가 되었죠. 그렇게 패디 오하라는 작전을 철수하고 지금도 경찰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스먼트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남동생, 그리고 또 친구들, 앞서 말씀드린 교환원 통화 담당자 패디 오하라, 자신의 교도소 수감자까지 총 6명에게 자백했다라는 증거까지 보완되면서 모든 내용들의 유죄로 유리하게 이끌기 시작을 했죠. 물론 오스먼트는 좀 당황은 했지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영상이 있지만 진짜가 아니다. 자백에 대한 부분도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 거고, 술을 많이 마셨고 나 자신을 좀 과시하려고 했고,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말을 부풀려 꾸미듯이 말한 것뿐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에 대한 부분, 간접 증거도 확인했고 그를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죠. 오스먼트는 이기적이며 폭력적이었고 여성 혐오자였다는 것, 분명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비밀 경찰관 스스로도 위험한 곳에 들어가 정의를 이뤄낸 것이다 라는 평결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그의 형량은 종신형이었습니다. 최소 20년이 지나서야 가석방이 신청 가능한 상태이죠. 판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신을 어느 곳에 묻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죄를 뉘우쳐라.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려 11년간의 미제 사건, 하지만 그 미제 사건을 풀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로 어쩌면 매우 위험한 작전일 수 있는 것을 수행하게 되었고, 한 경찰관의 약 20개월간의 노력 끝에 모든 증거들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검거가 되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제 사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면은 이게 유죄가 되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와 진술 증거들만 많이 남아있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라면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무죄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건을 하나 봤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찾아낸 제주도 변호사님 미제 사건 있죠. 그 RPD님께 얘기를 했고 누가 봐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증거들도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무죄가 됐어요. 협박죄만 유죄가 나왔고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들 때문입니다. 사실상 좀 신기하긴 했어요. 이런 잠복 수사에 대한 게 허가가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이게 법정의 자료로서도 쓰일 수 있구나 라는 내용. 근데 물론 여기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유리하게 작용된 것 같아요. 잠복경찰이 유도신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도신문을 하면 아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있었을 거야. 너 옛날에 만났던 그 사람 뭐 실종됐다며? 뭐 너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 뭐 2019년에 그것도 얘기했다며? 뭔데?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아마 그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라는 그걸로 아마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집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쭉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막 중간에 욕도 엄청 해요. 그러니까 클레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 사람 자체를 욕설로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자료들이 나왔고, 그게 어쨌든 위에 상부 승인이 났던 계획이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차량 탈취도 뭔가 이제 신뢰감을 더 주고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예 그냥 작전을 짜놓고 진짜 마치 차량을 탈취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다 짰던 건데,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위험도 위험이었고 걔가 뭔 짓을 할지 모르고 갑자기 막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리거나 이런 문제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걔가 자기랑 다니면서 범법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니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저희는 이거 되게 영화 같다라고 느낀 게, 그 영화 신세계라는 데를 보면, 물론 나중에는 좀 다른 내용으로 가긴 하지만 결말은 나 혼자 보세요. 그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도 이제 경찰이 투입이 되잖아요. 한 조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경찰이 투입이 돼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되게 위험한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실 그런 범죄 행위를 같이 하게 하니까 그 영화 내에서는 막 사람 죽이는 것도 시키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경찰관으로서는 사실 하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 스스로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이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름도 본명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얼굴도 확인이 안 됩니다.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니까. 참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런 내용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런 것도 좀 신기하기도 했고, 되게 마치 진짜 범인을 잡겠다라는 그 의지였죠. 그러니까 용의자가 명확하니까 분명히 범인 맞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수사를 했다라는 것,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한편으로 들면서, 진짜 오래된 사건들, 우리나라도 열심히 이제 뭐 계속 미제 사건은 연구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좀 들어서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저도 작년에 내용은 알았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판결이 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내용 전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경찰관 분도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얘기를 해드린 건데, 우리가 뭐 범죄자의 마음을 이해하자 이런 건 아닌데, 오스먼트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자기랑 범죄까지 같이 저질렀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조작이야. 제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경찰이야. 그리고 그 증거들이 다 나왔어. 얘는 재판장에서 얼마나 놀랬을까? 역시 정의는 살아있네요. 그래서 그걸 알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충격 먹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며 속으로는 쌤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요. 네.